자, 탈락 현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받침이 있으면 그 받침이 하나가 없어지면 탈락이야. 네. 오케이? 근데 이 탈락에는 지난번에 노트에 적은 걸 잠깐 봐봐봐. 노트에 적은 걸 보면 의문의 변동 중에서 탈락 현상과 관련되는 게 총 5가지가 나왔다. 네. 그죠? 자원분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흐 탈락, 그리고 동원 탈락 이렇게 5개가 나왔단 말이지. 그 5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책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지금 히읗 탈락인데, 자, 첫 번째로 보는 게 요 히읗 탈락이다. 히읗 탈락. 자, 먼저 히읗 탈락을 보기 전에 우리 책에 나와주고 있는 내용에서, 자, 형광펜 하나 들고, 자, 줄을 다 치는 게 아니야. 다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라고 하는 부분만 줄을 칩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 어간 끝소리 히읗 밑줄 딱 끊어서가 어간 끝소리 히읗,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전미사 밑줄, 그 다음에 히읗을 표기 밑줄, 그 다음에 발음을 하지 않는다 밑줄. 어간, 자, 히읗 탈락에 지금 조건이 나왔는데, 지금 조건을 어떤 걸로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자, 요거는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자, 끝소리가 히읗이 돼야 된다. 끝소리가 히읗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뒤에,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 조사나 어미 또 뭐라 돼 있나? 어미나 전미사네. 똑같은데.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냥 형식 형태소 할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자, 그런데 요 끝소리가 히읗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히읗이 탈락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표기에는 반영이 돼. 반영이 안 돼. 반영이 안 되고, 얘는 발음에 반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네가 좋아라는 요 단어를 볼게요. 좋아. 자, 요 단어를 보면 일단 어간의 끝소리가 히읗이야. 어간의 끝소리가 히읗이고, 뒤에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얘는 어미야, 어미. 이런 걸 어미라고 한다. 얘를 어간, 얘를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 자, 이런 경우는 히읗이 탈락은 됐거든. 근데 안만 봐도 히읗이 탈락되지 않아. 그런데 이 아이를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좋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히읗 탈락은 항상 뭐와 관련된다? 발음과 관련된다. 발음과 관련.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리을 탈락하고 또 차이가 있어. 리을 탈락하고. 알겠죠? 바로 연결해서 가볼게. 자, 두 번째는, 자, 리을 탈락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노트에다가 다 필기하세요. 자, 리을 탈락 같은 경우도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끝소리가 리을이어야 된다. 끝소리가 리을로 끝나는 경우야. 끝소리가 리을로 끝나는 경우. 그래?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서 보면 표기에 반영되어 리을을 적는다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얘는 표기에 반영이 된대. 그리고 발음도 반영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다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볼게요. 자, 울다, 울고, 그리고 운이. 자, 이런 단어. 자, 운이라는 단어에서는 지금 결국 이 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지? 울다라는 단어에서, 울다에서 어미니가 결합했을 때, 울다에서 어미니가 결합했을 때 요 리을이 탈락했단 말이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운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표기하지 않고 운이라고 표기하더래. 그죠? 자, 보다시피 표기에는 리을 탈락이 반영이 됐어. 그죠? 발음에도 똑같이 운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읗 탈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더라. 히읗 탈락하고.
그죠? 히읗 탈락은 끝소리가 히읗이어야 하고 항상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와야 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히읗 탈락은 보다시피 히읗이 표기에 그대로 히읗이 있기 때문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은 조아라고 발음을 하는 것으로 봐서 발음에는 반영이 된다. 그죠? 그리고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보는 것처럼 표기에도 리을이 탈락해 있더라는 거죠. 리을 탈락 표기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다 적어야 돼. 이것도 우리 칠판 정도 다 적으세요. 전부 다. 자, 그리고 리을 탈락이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자, 이쪽에 가서 자, 솔과 나무가 결합했어. 솔과 나무가 결합했을 때 솔나무라고 하지 않죠? 소나무라고 한다. 소나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또 뭐 활과 살이 결합했어. 활과 살이 결합했는데 우리가 활살이라고 하지 않고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서 보면 니은 부분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니은 부분에 봐봐.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니을이 니은 디귿 치읓 찌읒 앞에서 탈락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단어에서 얘네들은 좀 뭐가 된다. 얘네들은 하나의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리을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히읗 탈락과 리을 탈락이다. 간단해 보이지만은 많이 헷갈린다.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탈락과 관련된 다른 것들이 막 나오면서. 오케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자음군 단순화라는 걸 볼 건데, 자음군 단순화. 자, 이 자음군 단순화는 군이 뭐냐면, 이 군이라는 것은 무리야, 무리. 그러니까 자음의 무리를 단순화시키니까 하나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자음군은 뭔가? 겹받침을 말하는 거죠. 겹받침. 뭐 리을 기역 같은 이런 겹받침을 말해. 그래서 이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겹받침들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을 기역과 관련되는 겹받침이다. 리을 기역과 관련되는 겹받침. 오케이? 자,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리을 기역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 자, 명사로 쓰일 때는 얘는 무조건 기역으로 발음을 해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닭. 자, 명사죠? 발음하면 닭.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준다는 거죠. 흙 마찬가지로 리을 기역이지만은 기역.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리을하고 기역 중에서 뭐가 빠졌지? 리을이 빠졌잖아. 그럼 얘를 리을 탈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리을 탈락으로? 리을이 빠졌으니까 리을 탈락으로 보면 안 되나? 안 된다고. 왜 그럴까? 리을 탈락의 조건에 봐봐. 끝소리가 리을이 됐다. 끝소리가. 여기에서 끝소리는 뭐지? 기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끝소리를 이렇게 적진 않잖아, 그지? 이제 리을, 기억이 뒤에 적잖아, 그지? 기억이 끝소리야.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리을이 빠졌으니까 리을 탈락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자음의 무리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것이니까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명사는 간단하네. 자, 그런데 용어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용언이라는 것은 품사에서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를 말해요. 동사나 형용사. 자, 여기에서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 먹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얘네들은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활용이 뭐냐면 형태가 바뀌는 거거든. 자, 이 먹다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요걸 뭐라고 하고 이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안 바뀌는 앞부분의 요 아이를 어간이라고 하고 요 아이는 우리가 어미라고 해. 즉 용언인 경우에는 용언의 끝소리가 리을 기역인 경우야. 용언의 끝소리가 리을 기역. 어간이 리을 기역이야. 어간의 리을 기역.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리을 기역일 때, 자, 봐봐. 요런 아이들은 무조건 어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어미야. 반대로 말하면 어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어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간 뒤에는 그렇다면 뭐가 온다고? 어미가 온단 말이야. 어미가. 그런데 이 어미가 오는 경우를 두 가지로 봐야 돼. 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 자음 어미가 오는 경우이다. 자음 어미. 오케이? 기역으로 오는 어미가 있으면 얘는 뭘로 발음하는가? 리을로 발음해야 되고, 나머지 자음 어미에서는 기역으로 발음해야 된다. 왜 자음이라고 할까? 모음이 되면 어떻게 돼? 모음이 되면 요게 연음돼서 올라가야 된다고. 자,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단어 보자고. 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할 때 용언 어간 끝소리가 지금 리을 기역으로 끝났네. 그 다음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 그럼 얘는 뭘로 발음하라고? 리을로 발음하라고. 그지? 그러면 발음하면 뭐가 돼? 일꼬가 된다. 이것도 복습을 했으면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왜 꼬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지금. 연결이 복습이 안 돼서 그래. 이 말은 숫자 1, 2, 3, 4를 모르는데 지금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안 되겠지? 복습을 해야 돼요. 아마 앞부분에서 그 된소리 대기 부분에 봐봐. 된소리 대기 부분에서 첫 번째를 보세요.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을 만나면 뒤에 나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을 된소리를 발음한다 했어. 즉 여기에 기역 다음에 뒤에 기역이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된소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된소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기역이 탈락하는 거다. 우리 친구들은 아무 때나 막 한다고 기역을 탈락시키고 된소리 일어났다 하는데 아니야. 된소리가 먼저 돼야지 일고가 될 수 있거든.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리을로 발음을 해서 일고가 됐어. 자, 이번에는 디귿이네. 그러면 이쪽이겠지? 나머지 자음 어미가 왔으면 리을 기역을 뭘로? 기역으로 발음해 줘야지. 그래서 책을 읽다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 이거요.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 달기요. 발음하는 거 다행이지? 다행이지. 그러면 어떻게 발음할까? 자바라지. 네? 뒤에 이렇게 몸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오면 얘네들 다 올린다고. 얘네들 다 올리잖아. 똑같아. 몸으로. 그러니까 왜? 여기 조건이 뭐지? 자음 어미로 되잖아. 자음 어미. 얘는 자음 어미가 아니야. 얘는 모음이야. 어는. 우리 이응 같은 경우는 또 모음의 첫 소리 이응은 음운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모음의 첫 소리 이응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억을 어떻게 해야 돼? 연음 시켜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읽어가 돼. 읽어.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탈락 현상이야. 얘네들은 탈락 현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음운의 변동으로 볼 수가 있어. 음운의 변동 중에서 탈락 현상 중에서
장군 단순화와 관련된 애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얘는 음문의 변동으로 보면 안 된다. 연음은 네. 외울 수 있겠나? 네. 외울 수 있다고? 거기에 그 노트에 연음 부분에 음문의 변동, 연음은 음문의 변동이 아니라고 적어도 네. 안 적어두고. 자, 요거 적으셔야지. 시간이 좋구나. 자, 그 다음에 리을 기읍 발음 말고 또 봐야 될 발음이 있어. 그 다음 봐야 자음군 단순화 중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번에는 리을 비읍 발음이야. 리을 비읍 발음. 자, 이 리을 비읍 발음은 동일해. 리을 비읍은 무조건 뭘로 발음하냐면 리을로 발음한다. 리을로.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이런 단어. 자, 발음하면 넓다가 되는 거야. 넓다. 그리고 이런 단어. 리을 비읍은 무조건 리을이라고 했으니까 발음하면 여덟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눠야 돼. 그런데 예외가 있대. 자, 예외라는 것은 리을 발음이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경우지. 비읍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일단 3개 정도로만 기억할게요. 자, 이 아이 그다음에 자,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하면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니까 밥다가 된다. 밥다. 얘는 넉쭉하다. 얘는 넉둥글다. 이런 식으로 발음되죠. 리을 비읍은. 오케이? 자, 요게 장군 단순화입니다. 장군 단순화. 자, 책에서 책 잠깐 봐봐. 자, 우측에 11쪽 부분에서 장군 단순화 설명을 해 놨었고 그 밑에 보니까 참고를 잠깐 보세요. 닥다라는 단어가 있죠. 닥다. 자, 닥다 같은 경우는 지금 쌍기역이잖아, 그지? 우리가 흔히들 이건 적지 말고 한번 보기만 봐봐. 자, 닥다라는 단어를 발음으로 하면 닥다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쌍기역인데 기역이 됐으니까 기역 하나가 탈락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쌍기역은 하나의 의문이야. 우리가 얘를 기역 일자하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읽어? 리을 비읍을 읽거든. 얘는 그냥 쌍기역 하나야. 그래서 이 쌍기역이 대표음 기역으로 바뀐 거야.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지? 연결이 안 돼. 이걸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배운 거다. 맨 처음에 배운 거 음절 끝소리 규칙. 문법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점수가 그냥 바닥을 쳐요. 문법 안 해놓으면 이게 지금 나중에 뒤에 이제 연습 문제로 이제 풀어야 될 게 이 밑에 있는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뭐 잘 시험에도 안 나오는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고 뒤에 보면 기출 문제들이 나와.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기출 문제야. 그 뒤에 보면 또 쭉 나오는데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그 기출 문제들이 시험 문제하고 연관이 될 건데, 네. 요게 이론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닥다 같은 경우는 음절 끝소리로 쌍기역이 기역의 대표 발음으로 바뀐 것이지 기역이 탈락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모음 탈락. 자, 이번에는 탈락 현상 중에서 4번째 탈락. 자, 요거는 역시 노트에 적어야 되겠죠?
자, 뭘 정리냐? 자, 탈락입니다. 탈락. 자, 탈락 같은 경우도 자 뭐냐면 조건이 뭐냐? 자, 조건이 일단은 어간의 끝소리가 으여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편지를 쓰다라는 단어가 있다. 편지를 쓰다라는 단어에서 뭐뭐어라 라는 명령형 어미가 결합했을 때 우리가 발음할 때 쓰어라라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써라. 이렇게 발음하겠죠. 보다시피 으가 탈락했더라. 으가 탈락했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문을 잠궈라라고 많이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잠궈라는 기본형이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 구다가 아니야. 잠그다야. 문을 잠그다야. 잠구다가 아니라. 오케이? 여기에다가 아라가 결합해야 돼. 그래서 으가 탈락하면서 문을 잠가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잠궈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많이 하지만은 그 발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 쓰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잘못 쓰는 발음 그런 것들이 주로 학교 내신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동음 탈락이라는 게 있대. 동음 탈락. 자, 이 동음 탈락과 관련해서 이쪽으로 와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잠깐 보자. 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나는 집에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갔다는 원래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것 같아? 원래 사전에는 갔다라는 단어는 안 나와. 사전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지? 가다요? 가다를 찾아야 돼. 그걸 우리가 기본형이란다. 기본형. 그러면 기본형은 얘는 가다야. 가다야. 그럼 이 쌍시옷은 도대체 뭐야? 쌍시옷은 뭐지? 가다하고 갔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갔다는 과거에 갔었다는 거. 가다는 가다 뭐 가는 거고 그런가? 네. 자, 맞아. 이 가다에 나와 있는 예상시옷은 어떤 단어냐면 앗이라는 단어야. 앗. 가앗다. 먹었다 같은 경우도 엇이 시제를 나타낸 거지. 얘도 지금 시제를 나타낸 거라고. 시제, 과거.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가앗다. 요렇게 결합된 글자야. 그런데 앞에 아가 서로 동음인 거야. 동음. 음이 같기 때문에 탈락시켰다고. 오케이? 그래서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섰다도 마찬가지겠지. 섰다 같은 경우는 어때? 서었다가 되는 거야. 서었다. 그죠? 하나 더 볼게. 자, 이번에는 문장으로 잠깐 볼게. 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 거야. 자, 다음 중 의문의 변동이 없는 것은 해서 문장이 쫙 나와주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집에 가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 여기에서는 의문의 변동 현상과 관련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자, 다시 가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댔지? 가다요. 가다에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어간이라고. 네. 어간. 자, 우리말에는 어간만 있는 글자는 없다. 빨리 밥을 먹어라는 글자에서 빨리 밥을 의미전달 안 되잖아. 네. 어간만 있는 글자는 없어. 무조건 기본적으로 어간과 어미는 같이 있어야 돼. 알겠냐고? 그러면 가가 어간인데 결국은 여기에 뭐가 결합했는가? 아가 결합하는 거야. 가아.
왜?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어미가 되는 거라고. 어미. 어감만 있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 얘랑 동일한 이 어미가 있는데 동일하기 때문에 동음이기 때문에 탈락시켰다고.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집에 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집에 가아 요 상태가 되는 거지. 알겠나? 그래서 여기서는 동음 탈락이라는 의문의 변동이 들어있다더라.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하나 더. 우리 책에 있는 예문인데 차를 타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 타서란 단어는 당연히 타다에서 나왔는데 타다에서 나왔으니까 타가 어간이고 서가 어민가?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서라는 의미는 없다. 항상 의미는 뭐 아나 이런 어떤 모음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알겠나? 차를 타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타 플러스 아서란 말이야. 타 플러스 아서. 근데 아니까 동음이 탈락한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동음 탈락과 관련되는 예문이다. 동음 탈락은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예문들을 참고로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밑에 나와주고 있는 문제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오케이? 이게 탈락이야. 자, 패스. 자, 그 다음에 축약이 나오는데 축약은 되게 간단해. 축약은. 자, 축약시켰다는 것은 탈락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탈락은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하나를 완전히 빼버렸어. 그럼 뺀 요소와 관련되는 이 뺀 단어의 특징이 남아있는 단어에 남아있지는 않아. 이해했나? 리을 기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리을이 빠졌는데 그 기억에 리을이 어떤 특징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근데 축약은 뭐야? 두 개를 합쳤다고. 두 개를 합쳤으니까 다른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지. 다른 단어로 바뀌었지만은 두 개 단어의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 단어에 녹아 있는 거야. 축약시켰으니까 하나를 합쳤으니까. 자, 그래서 이 축약 같은 경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간단하게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음 축약과 관련돼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 축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이야기해. 거센 소리 대기. 자, 거센 소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게 거센 소리야. 오케이? 이런 게 거센 소리. 그러니까 어떤 단어 두 개가 결합했는데 그 단어가 결합해서 요 아이들로 바뀌게 되면 얘는 축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축약이 되기 위해서는 자, 기읍과 디귿과 비읍과 지읒이 히읗을 만나는 경우. 자,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히읗이 앞에 나와도 되고 얘네들이 뒤에 나와도 되고 상관없어. 이런 경우 얘네들이 뭘로 바뀌는가? 얘네들이 히읗과 티귿과 피읍과 치읓으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축약이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하늘이 참 파랗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히읗과 디귿이 만난 거야. 그럼 뭘로 바뀌지? 히읗, 디귿하고 히읗 만나면 티귿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파랗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네? 자, 이번에는 국화. 자,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 국화요. 구야, 국이야. 구. 구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으니까 국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축약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헷갈리는 게 자, 이번에는 이 축약이 다른 현상이랑 같이 일어나는 거 잠깐 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문이 닫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걸 이제 복습을 안 하면 이제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 자, 닫히다 같은 경우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뭘로 바뀌지? 뭘로 바뀌어?
디귿 티귿 만났으면 뭘로 바뀌어? 치. 아니지. 티. 다치다가 된다고. 좀 이상하지? 자, 티귿하고 이가 만나면 뭐로 바뀌는지 기억나나? 치지. 그게 뭐지? 그걸 구개엄화라고 한다. 네. 구개엄화. 구개엄화는 디귿과 티귿이 1을 만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거야. 티귿이 1을 만났으니까 얘는 다치다. 문이 다치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고.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절대로 그 음문 변동이 하나짜리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된다. 네. 기본적으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게.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not 한때 라는 단어가 있다. 자, 발음 어떻게 할까? 본인 발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봐야 돼. 생각이 안 나면이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먼저 보여줄게. 자, not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지읒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지읒의 대표 발음 뭐지? 지우시요. 디귿. 그러면 이게 디귿으로 먼저 바뀐다는 거지. 네. not 한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디귿 뒤식 결합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발음이 최종적인 발음은 뭐가 돼? 아, 탄. not 한때가 된다고. 굉장히 어색하지? 근데 이게 맞는 발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 칠 때 절대로 중얼중얼거리면서 not 한때 맞나 이게 아니라 배운 이론들을 여기다가 자꾸 적용을 시켜봐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꽃 한 송이. 자, 얘는 발음은 어떻게 될까? 일단 지읒을 음. 지읒을 디귿을. 그다음에는 꽃 한 송이요. 본인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디귿을 바꾸랬잖아. 바꾸나도 꽃 한 송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디귿 만났잖아. 뭐래 바꿔야 돼? 디귿을 바꿔야지. 그럼 꽃 한 송이 되는 거지. 에이, 꽃 한 송이가 어떻게 발음이 돼? 이게 근데 맞는 발음이야. 우리가 흔히들 발음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맞는 발음이라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약의 어떤 규칙을 외워줘야 되는데 이 축약의 규칙은 결국 나탄때라든지 꽃 한 송이처럼 다른 변동과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축약이다. 네. 자, 그러면 말로 해볼게.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이거는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기어 닭 한 마리요. 맞아. 대표 보면 기억이잖아. 네, 기어. 그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는 거. 히읗으로 바뀌네. 닭 한 마리가 돼. 닭 한 마리. 엄마한테 닭 한 마리 먹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알겠지? 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발음을 잘 안 하지만은 닭 한 마리가 맞는 발음이 된다. 오케이? 자, 금방 가죠. 자, 이번에는 첨가입니다. 첨가. 자, 이 첨가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적어놨던 거 봐봐. 첨가에 뭐가 있지? 작은 주가에 니은 첨가랑 사익수로 자, 니은 첨가부터 봅니다. 자, 첨가의 종류에 지금 니은 첨가라는 것이 있는데 없던 의문이 새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니은 첨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합성어나 또는 파생어가 되어야 돼.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어야 되고 뒤에가 요런 걸로 시작해야 돼. 요런 경우에 니은이 첨가된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 예? 개념이.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자, 합성어는 어근이라는 것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야.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참고로 어근은 단어의 어떤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 자, 파생어라는 것은 어근과 그리고 접사가 결합하는 건데, 이 접사라는 것은 얘는 뜻이 없어. 뜻이 없고 어근을 보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충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합성어는 뭐 돌다리 또는 뭐 뛰어가다 이런 것들이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다리, 뛰어가다 같은 경우는 뛰다의 뛰, 가다의 가, 얘네들이 다 어근에 넣는다. 오케이? 자, 파생어는 접사가 결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핵과일. 자, 접사는 뒤에 와도 되고 앞에 와도 된다. 뒤에 와도 되고 앞에 와도 되는데, 핵과일 했을 때 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이냐고. 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무슨 뜻인지 아냐고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과일이라는 아이와 결합하면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예, 핵과일 또는 뭐 풋고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뭐가 있을까? 치솟다라고 했을 때 아까 뛰어가다에서 뛰다에서 뛰가 어근이 되는 부분이거든. 간하고 어근은 다르다.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치솟다에서는 솟다의 솟이 어근이야. 근데 치라고 했을 때 치가 뜻이 있냐고. 치는 뜻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경우 치는 접사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돼야 되고 뒤에 이하요. 자, 그렇다면 니은천과 예를 잠깐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봅시다. 자, 요런 단어가 있다. 요런 단어. 자, 먼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우리가 이제 구분해 봐야 돼. 얘는 뭘까? 합성어 했을 때 맨이라고 하면 뜻이 있나? 맨 자체가. 자, 봐봐. 돌다리에서 돌은 뜻이 있잖아. 다리가 뜻이 있다고. 그럼 얘는 합성어가 된다고. 두 개 뜻이 있는 게 만났으니까. 맨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 뜻인지 아냐고. 맨 모르잖아. 근데 입이라는 단어와 결합해서 맨입, 뭐 공짜로 뭐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럼 얘는 접사가 되고 얘는 어근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파생어라고. 파생어. 오케이? 네. 자, 파생어고 뒤에가 이로 시작하네. 그럼 뭐라고? 니은을 덧붙이라고. 그래서 발음을 하게 되면 맨입으로 발음을 하게 된다고. 됐나? 네. 자, 이번에는 솜이불 해보자. 솜이불. 자, 솜이불은 합성어인 것 같아? 파생어인 것 같아? 합성어. 합성어인데 솜과 이불. 자, 이로 시작하네. 어떻게 하라고? 니은을 덧붙이라고. 발음하면 솜이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된다. 됐나? 됐나? 자, 몇 가지를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자, 아빠하고 기름 넣으러 왔어. 자, 휘발유라는 단어를 봅시다. 자, 얘는 발음이 뭐가 될까? 휘발유는 유자가 무슨 유자지? 기름. 기름 유자. 유성. 휘발성이 있는 기름 이런 뜻이거든. 휘발성이 있는 기름. 그럼 얘는 휘발성이 있다. 유는 기름이다. 뜻이 있는 아이 합성을 하고. 합성하고 뒤에 유로 시작하네. 유로 시작한다고. 그럼 뭐가 돼야 된다? 니은이 첨가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휘발 유가 돼. 유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 니은이 만났네.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아까 맨 처음에 했는데 리얼 리얼이 만나면 뭐가 된다 돼? 릴. 리얼로 되는 거 무슨 현상? 유음화 현상이다. 유음화 현상으로 최종적으로 B, R, U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게 된다. 오케이? 네. 앞에 거랑 연결이 돼야 된다. 자, 하나 더 갈까요? 자, 색연필이 있습니다. 색연필. 자, 색과 연필이 결합한 거야. 합성을 한 말이지. 뒤에 여로 시작하네 이하여유유. 여로 시작하네 니은이 첨가되어 있는데 색연필이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기억과 니은이 만났을 때, 기억과 니은이 만났을 때 비음화 첫 번째 공식을 생각해야 된다. 비음화 첫 번째 공식.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만났을 때 기역 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다. 줄줄줄 외워야 된다. 줄줄줄.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만났을 때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어. 그래서 비음화로 인해서 발음은 색연필로 발음을 해야 된다. 하나 더. 자, 직행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직행열차. 자, 얘는 발음하면 뭐가 되는가? 직행으로 가는 열차란 거야. 그죠? 합성을 해요. 합성 오고 뒤에가 여로 시작하네. 그렇다면 이은을 첨가시키는데 기역과 히읗이 만났네. 얘는 뭐지? 아까 축약 현상. 축약.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음은 직행열차.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준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요게 니은 첨가와 관련된다. 니은 첨가. 자,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나오거든. 사이소리 현상. 이 사이소리 현상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이 사이소리 현상은 사이시옷이라는 게 있대. 사이시옷. 우리가 뭔가 발음을 했는데 이유 없이 뭔가 더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어떤 소리가 생긴다든지 된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 이 시옷을 써준대. 시옷을 이유 없이 어떤 발음이 생기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발음을 해보니까 이유 없이 된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래. 된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유 없이 니은 소리가 된다는 경우가 있고, 이유 없이 니은 소리가 된다는 경우가 있더래.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자, 요런 경우에 이 사이 시옷 쓴다는데 봐봐 이거. 자, 초하고 불이 결합했어. 초하고 불. 우리가 발음할 때 뭐라고 발음하지? 촛불로 발음하거든. 촛불. 발음은 촛불로 발음해. 왜 된 소리가 나지? 오케이, 된 소리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시 차원에서 시옷을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는 촛불로 되고. 그런데 시옷의 대표는 뭐 돼? 시옷의 음질 끝소리의 대표는 뭐지? 디귿이라고. 그래서 얘는 발음할 때 촛불로도 발음을 허용해 준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케이? 하나 더. 자, 니은 소리가 이유 없이 덧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자, 이와 몸이 결합했다. 이와 몸이 결합했어. 근데 우리가 이 몸이 아파, 이 몸이 아파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뭐로 발음하지? 잇몸이 아파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잇몸. 그지? 이 몸이 아니라 잇몸. 어떤 니은이 새로 생겼네? 뭐라고? 시옷을 써주라고. 그래서 표기성에서는 잇몸, 잇몸 이렇게 한다는 거지. 됐나? 자, 하나 더. 자, 깨와 잎이 결합했어. 깨와 잎. 자, 엄마가 깨잎 안 해. 뭐라고 말하지? 깻잎이라고 이야기해. 깻잎. 어떤 니은이 생겼네? 어떻게 하라고? 시옷을 쓰라고. 그래서 표기에서는 깻잎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사이 시옷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사이소리 현상은 좀 더 복잡해.
더 있어. 그런데 이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이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요게 지금 단어 사이의 결합이잖아. 단어 사이의 결합. 그래서 이런 시옷을 우리가 사이시옷이라고 한대. 사이시옷. 그래서 이 사이시옷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아놓고 이게 결국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냇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냇물 같은 경우 생각해봐. 냇물은 이제 글자가 뭐냐면 우리 내가 이루어서 바다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시내 할 때 내가 이루어서 바다가 되거든. 내다가 물인데 우리가 발음하면 뭘로 발음? 냇물로 발음하더라고.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표기에는 냇물 이렇게 표기한다. 이게 첨가와 관련됩니다. 첨가. 됐나? 자, 넘길게요. 14쪽 봅니다. 자, 그럼 끝났어, 이제. 끝났어. 자, 음운의 변동을 전체적으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네 가지인데, 봐봐. 자, 교체 같은 경우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의 종류, 음절, 끝소리, 비음화, 유음화, 구기음화, 된소리 되게 다 외우셔야 돼. 자, 이렇게 교체가 되면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자, 부업 같은 경우 지금 뭐가 바뀌었지? 키역이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죠? 그대로 몇 개지 음운의 개수가? 네.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대로였다. 그죠? 자, 탈락 같은 경우는 지금 날다에서는 나는이 됐단 말이야. 원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겠네. 6개에서 리을이 탈락하면서 5개로 바뀌었네. 자, 숫자 이 눈에 보입니까? 6개, 5개. 자, 탈락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음운의 개수는 줄어든다는 거지. 그죠?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축약도 봅니다. 자, 축약도 마찬가지지.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음운의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지. 됐죠? 자, 첨가는 뭡니까? 어떤 음운이 새로 생겼네? 그렇다면 음운의 개수는 하나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주고 있는 이 아이들을 직접 다 해보면서 개수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요걸 하게 되면 요 밑에 걸 끝내게 되면 단원 종합 문제도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할 게 많아. 단원 종합 문제를 다 끝내야 되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20쪽에서는 실전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20쪽에서는 실전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실전 기출 문제가 전부 다 고등학교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1 거부터 고3까지 그리고 수능 문제까지 다 있다. 내가 어떻게 수능 문제를 풀지가 아니야. 문법은 규칙을 알면 고1 거, 고2 거, 고3 거 상관없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까지 다 풀어서 와야 된다. 다 풀어서 그리고 앞에 부분들의 이론 그냥 무작정 풀면 안 돼. 이론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다 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잘 떠올리면서 앞에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제대로 다 이해가 안 됐다면 보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 수 있도록. 네. 오케이? 그죠? 자,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론은